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영상에 댓글로 달려있는 여러분들이 해주신 여러가지 질문들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 일정을 잡게 되시면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수술하시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부터 술을 좀 줄이시고 금연을 권유를 드립니다. 금연을 권유드리는 이유는 담배를 태우시게 되면 안면부의 그 혈류량이 좀 줄어들고 염증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났는데 거기에 감염이 많이 생긴다든지 임플란트 심어 놓은 게 치유가 잘 안 돼서 뼈에 식혀 놓았던 게 잘 안 된다든지 또 심어 놓은 임플란트가 심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수술하시고 나서도 잇몸이 완전히 아무는 2주일까지는 금연을 유지를 해주셔야 안정적인 임플란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니코틴 성분 자체가 임플란트 치유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금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술을 드시게 되면 간이 무리가 오게 되죠. 간에서 잇몸이 아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생성을 해내게 되는데 간이 술을 분해하느라고 원래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유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 수술했던 부위를 조심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뭘 막 드시다가 수술 부위가 봉합이 터지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 실밥 뺄 때까지는 술을 좀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임플란트 주변에 감염되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플란트 수술 전에 잇몸 치료를 꼼꼼하게 전하게 대해서 다 받아 놓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잇몸 치료를 받지 않고 임플란트 치료만 하시게 되면 주변에 치아에 있는 치주 원인균이나 이런 균들이 임플란트 주변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주 치료를 먼저 선행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 치태가 많이 끼고 음식물 직각이 많이 끼게 되면 거기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전, 후에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임플란트가 완성이 된 이후에도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선 그런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AS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권유해주는 AS 기간이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는 크게 나누면 수술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보철, 그 두 가지 치료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수술한 결과에 대해선 한 1년까지는 이제 AS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한 부위에 대해서 AS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 안 돼서 임플란트가 잘 안 붙는다든지 뼈 이식했던 게 감염이 돼서 그걸 다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그런 재반 비용에 대해서 AS를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임플란트 머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보철물을 장착을 하고 나서 1년까지 저희가 AS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 보철물은 나중에 쓰다 보면 닳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1년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AS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그런 증상이 생기면 그 정도에 따라서 소정의 비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도입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 언제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 10년 전에 했어요, 20년 전에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기간 동안 잘 유지가 되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임플란트 주변 잇몸뼈가 녹아서 임플란트 본체에 나사가 보이는 경우가 있죠. 입안에 그렇게 나사가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음식물도 많이 끼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나사가 점점 보이는 증상은 임플란트 주변을 감싸고 있던 잇몸뼈,
치조골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 치조골이 없어지게 되면 치조골에 붙어있던 잇몸도 같이 딸려서 내려가니까 임플란트 본체가 계속 점점 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뼈 이식을 해서 다시 뼈를 만들면 이게 살아나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한번 노출된 임플란트 표면은 미세하게 전부 세균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내부에 세균이나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침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뼈 이식을 해도 이식 자체가 잘 안 되고 생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나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사가 보이기 시작하면 치과에서 한번 검진을 받으시고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거기를 잘 청소를 해서 유지를 하시면서 잇몸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보이는 게 너무 싫다든지 아니면 나사가 보이는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임플란트 본체 자체를 빼내고 새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과에서 충분히 치료기획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을 해야 됩니다. 뼈 이식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잇몸뼈가 자라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성골은 이제 동물뼈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런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합성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을 하게 되면 뼈 이식제를 넣게 되고 그 이식제를 넣은 부분에 원래 자기 뼈가 자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뼈 이식제 자체가 그 몸 안에 일부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뼈가 자라 들어올 공간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뼈 이식제를 할 때 동종골이라고 하면 이제 인간의 사체에서 채취한 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병원균이 단백질 같은 거에 붙어 있죠. 그래서 단백질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치과에서 그런 동종골을 사용한다고 하시더라도 크게 그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심적으로 나는 도저히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미리 의료진한테 고지를 해주시면 동종골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술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종골 자체 공인된 그런 제조업체에서 그 허가된 장비를 가지고 제조된 동종골 이식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틀니는 잇몸뼈 위에, 잇몸 위에 얹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잇몸뼈에 계속 물리적인 힘이 몇십 년 동안 가해지면 잇몸뼈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풀아치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태는 틀니랑 비슷하긴 한데 풀아치를 근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는 잇몸뼈 안에 들어있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그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수직적인 힘에 대해서는 임플란트가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잇몸뼈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임플란트 재수술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임플란트가 빠져 있거나 또는 빼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저절로 빠진 경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임플란트가 저절로 빠졌을 때 그 주변에 염증이 많을 수도 있고 잇몸뼈가 많이 녹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먼저 하고 또 몇 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치료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임플란트를 하는 치료 기간보다는 대략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길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임플란트를 실패하면 다시 임플란트를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긴 합니다. 대신 광범위한 잇몸뼈 이식이나 그런 치조골 재건술을 먼저 시행을 해서 잇몸뼈를 만들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치료 기간도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미리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신 몇 가지 질문을 추려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드리고 좀 자세한 설명 듣기 원하시면 치과로 연락을 주시거나 치과에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 닥터현 치과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